네, 오늘과 내일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이제 총선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각 후보들의 실언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실언 때문에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데 통합당의 김대호 후보가 세대 비하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고요. 또 차명진 후보도 실언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당 지지율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왜 좀 더 심각하냐 하면은 김대호 후보의 일종의 이제 막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국민들의 특히 이제 세대를 비하하거나 노년 세대까지 비하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연이어 또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차 후보의 발언의 경우에는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표현까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 좀 공분을 좀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 때 투표 행위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반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투표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투표 행위를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층이 많은 상황에서 또 박빙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는 막판에 이런 식의 어떤 실언이나 막말이 나올 경우에는 선거 판세 자체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 후보로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제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동식 후보의 실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실언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려우면 증오한다. 그리고 사람이 초조해지거나 어떤 공포에 휩싸이게 되거나 어떤 지나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또 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다른 생각들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판을 좀 뒤집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동식 후보 말씀하셨지만 광주에 출마한 후보예요. 근데 광주가 제사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얘기이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과시를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발언도 또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월호 천척 정도를 만들어서 침몰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던 게 주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선거 판세 자체가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단정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게 지금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론조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수치를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 여론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악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언이 영향을 끼칠 수도 아무래도 있다. 그렇겠죠. 여당 역시 실언으로 일어난 나비 효과에 주의하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강령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산이 초라하다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이른바 부르는 정당들이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정당이나 한 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연합정당이라고는 부르지만 위성정당을 사실상 만들었거든요. 근데 당의 강령이라고 하면은 당의 철학적 가치를 내세우는 당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안에 헌법 내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 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당의 것들까지 갖고 와가지고 다 섞였네요. 섞어가지고 베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왜냐하면 상대 경쟁하는 당의 정당의 강령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그 일부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당은 도대체 뭘 지향하는 당이야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 썼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선대위에 내려가서 경부선 때문에 경부선을 만든 지 한 100년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부산 발전이 져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산이 초라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막말이라기보다는 실언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손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방문을 했는데 참 초라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8석이 걸려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지들이 대부분 지금 박빙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층 표심이 흔들릴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이 사전투표율도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에는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일 자체가 분산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전체 투표율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12%였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는 20%가량 나왔거든요. 근데 20대는 투표율이 58%, 지방선거 때는 60%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보면 전체 투표율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적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나 다른 어떤 총선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수인데 변수는 하나예요.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를 차단하는 것, 막판에 실수 나오는 것. 이거 나오면 투표일 한 일주일 전쯤에 한 50% 투표자,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50% 정도의 유권자들이 찍을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막판 실수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악재를 줄이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을 앞둔 막판 표심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